안녕하세요. 오늘은 소피의 세계, 제가 진짜 오래 걸려서 읽은 소피의 세계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소피의 세계는 제가 1월 16일 즈음에 인터넷으로 주문한 책인데요. 3개월 정도 조금 안 되게 해서 지금 긴 시간에 걸쳐서 읽게 된 책이에요. 20주년 기념 개정판이라고 해서 올해 새로 나왔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20주년이나 어떻게 꾸준히 사랑받고 개정판을 내놓게 되었나 궁금하기도 하고, 제가 철학에 대해 막연한 궁금증도 약간 있고 해가지고 이 책을 책들을 잘 기웃거리기만 하는데요. 잘 완성은 어려워서 못하지만, 근데 그래서 이번에 서 중에 가장 쉽고 청소년을 위한 거라고 하길래 좀 읽게 되었어요. 제 개인적인 철학의 부족함이나 그런 것 때문에 간단한 것도 좀 학습이나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에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, 이미 철학책을 많이 읽으셨던 분들이나 철학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입문서답게 좀 편안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저는 중고등학교 윤리 시간이나 뭐 대학교 때 뭐 철학 교양 강의 정도로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많이 까먹어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공부가 되는 책이었고, 옛날에 한 권으로 읽는 철학의 고전 27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진짜 용 써서 반 정도 읽었었는데요. 그 책보다는 좀 더 철학적으로 더욱 중심이 되고 대표적인 인물들만 짚고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좀 더 쉬운 느낌이었기 때문에 입문서인 것 같습니다. 이 다음에는 아마 그 책을 제가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책이고, 기본적으로 이 책에는 소피라는 인물이랑 알베르토 크록스라는 철학 선생님, 그리고 나중에 힐데의 아빠로 밝혀지는 정체불명의 유엔에 다니는 소령, 그리고 힐데, 이렇게 네 명의 인물이 나와요. 그리고 그 이외에는 뭐 엄마도 나오고 그다음에 소피의 친구들도 나오긴 하는데, 그렇게 네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철학 선생님이 소피에게 철학의 3천년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. 철학자가 마치 손녀에게 개념을 설명하듯이 쉽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읽기 좀 쉬운 책이고요. 430쪽에 보면은 지난 3천년을 설명할 수 없는 이는 하루하루를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아가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. 괴테의 말인데, 이 책에 그렇게 써 있는데, 이 책을 읽으면 아마 간략하게나마 철학의 3천년을 알게 되어서 밝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알면서 살 수가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. 소피랑 철학자의 대화는 꽤 어려워요. 14살짜리 어린 아이랑 철학자랑 대화한다고 생각해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. 근데 등장인물 소피는 약간 철학 영재 같은 인물로 다 이해하고 알아듣고, 그리고 자기 언어로 순화시켜서 여러 가지 깨달음들을 대화 형식에서 중간중간에 알려주거든요. 근데 그렇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. 좀 알베르토라는 철학자의 이 소설에서의 설정은 편지를 남모르게 소피네 집에 갖다 놓고, 그 다음에 뭐 수수께끼를 내고, 그 다음에 또 소피를 교회에 막 새벽에 혼자 나오라고 하고 철학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 그렇게 막 하는데, 약간 좀 징그럽고 소름 돋는 설정이긴 해요. 14살짜리 소녀한테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알려준다고 새벽에 나오라고 그러고 하면. 하긴.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엄마도 철학자랑 소피랑 만나는 걸 알게 되거든요, 중간에. 근데 별다른 조치를 안 해요.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러면서 봤더니 알고 보니까 나중에 소설의 끝에 가면은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. 그런 설정들이 좀 신기했고, 철학을 설명한 책이지만 소설이기 때문에 소피가 겪는 일들이 만약 실제로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상상하게 되는 약간 환상적인 느낌의 그런 책입니다. 또 여러 가지 철학 사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알려주는 교과서 형식으로 써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기술되어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, 소피에게 왜라는 질문을 포함해서 이제 철학적인 질문들, 그리고 그 철학자와 소피와의 대화를 통해서 철학적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독자로 하여금 좀 그냥 철학 사상을 쭉 외워가는 그런 책
이 아니라 책 안에서 최소한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이상은 소피처럼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책이라 이 책이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읽어보시면 아실 테지만 이게 힐데랑 힐데 아빠, 철학자와 그다음에 소피가 마치 영화 인셉션이나 그다음에 매트릭스처럼 현실과 비현실 그리고 허구와 실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 같은 구성이거든요. 이 소설적 구성이. 그래서 세상 안의 세상, 세상 안의 세상 뭐 이런 그런 느낌으로 표현할 때는 이게 1994년 베스트셀러라는데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풀어서 이렇게 매력적인 구조를 만들게 되었구나. 감격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책을 내가 먼저 알았더라면 인셉션이나 매트릭스 같은 영화를 볼 때 막 화들짝 놀라면서 저렇게 창의적이라니 생각을 덜 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 영화들이 좀 철학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 둘보다 확실히 내가 진짜 현실에 있는 존재인지 나는 자명한 존재인지 내가 사는 현실은 진짜 약간 좀 뭐랄까 우습지만 이게 진짜 현실인지 같은 생각들을 1초 정도라도 생각해보게 하는 훨씬 영화보다 좀 저를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었고요. 그런 영화들을 볼 때는 뭔가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2차적, 3차적으로 생각하는 일은 저는 아주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책은 뭔가 글로 읽다 보니까 좀 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게 있었고 마지막 맺은말에 나오는 말처럼 음,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삶의 근원적 문제들을 깊이 생각하게 하고 인간의 삶의 참된 변화와 원동력이 바로 생각의 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. 진짜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강조되는 세 가지 물음인 나는 누구인지,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왔는지, 그리고 세계는 어떻게 창조되어 생겨났는지 같은 것들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소설이고요. 철학 청소년 베스트셀러 소설이라고 하는데 청소년 때 읽어봤으면 훨씬 더 좋았을라나 아마 뭐 소크라테스 정도도 못 넘어갔겠지라는 느낌도 들고 엄청 제가 힘들게 읽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중간에는 진짜 내가 왜 이 책을 읽으려고 했나 막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. 스타벅스 다이어리랑 비교를 해보면 두께도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껍고 이래요. 그리고 양장본이고 근데 알고 봤더니 양장본 아닌 걸로 3권짜리도 있더라고요. 저는 근데 합본으로 샀었거든요. 책을 읽으면서 낭만주의 전후로 좀 너무 지루해서 힘든 거예요. 근데 소설의 구조상으로 흥미롭게 좀 하는 매력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를 북돋아주는 바람에 책을 결국에 완독을 해가지고 신나는 그런 책입니다. 지금의 마음은. 작품 안에서 괴테의 파우스트도 인용이 되고 그다음에 그 죄와 벌도 꼭 읽어볼 만한 소설이라고 철학자가 소피한테 이렇게 권유를 해주거든요. 근데 파우스트는 제가 읽어본 책이라 너무 반갑고 그 부분이 좀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고 했었는데 죄와 벌은 아직도 안 읽어봐가지고 좀 이 책을 읽은 후에 독서 의지를 불태우게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. 철학 입문서로서는 제 생각에는 좀 재밌는 책이 아닐까 싶고 뒤에 맺은 말이나 이런 거 뭐 광고적인 말도 섞여 있겠지만은 철학이라는 주제로 소설이랑 예술적으로 합쳐가지고 책을 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잘 풀어낸 책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. 좀 그런 의미에서 추천을 드리고 좀 읽기 힘들긴 한데 그래도 다 읽고 나면 되게 뿌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소설이니까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. 다음번에는 좀 더 재밌는 소설을 리뷰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새로 개정된 판의 표지입니다. 안녕!